와, 511 개 이뻐. 23만원입니다 고객님. 23만원? 네 23만원. 아, 그럼 이거 번들? 아 당연히 DLC지 29만원. 어떻게 된 게 본편보다 DLC가 더 비싸? 잡혀가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에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케이스 하나를 구매하러 나왔는데요, 리뷰 안 하고 뭔 개소리냐 하실 텐데 그만큼 이번 녀석이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죠. 바로 2세대 511 리안리의 511 다이나믹 에보입니다.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케이스는 이 리안리사의 511D 미니였는데요, 비교적 컴팩트한 사이즈에 RGB 감성을 드러내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멋진 녀석이었죠. 하지만 크기적 한계 때문에 2열 수랭이 강제되거나 SFX 파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환경이었는데요, 511D 쓰지 왜 안 썼냐 라고 하실 텐데 오래됐잖아. 꼰대 같아. 볼타입니다. 사실 1세대 511 지금 봐도 충분히 멋진 제품이지만 출시 시기도 오래되었고 사용자 편의성 부분에서 요즘 추세와는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, 하지만 이번 2세대 에보 제품은 이런 편의성 부분을 대폭 강화시키면서 요즘 리안리가 밀고 있는 모듈화 DLC8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 케이스를 직접 산다는 느낌으로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. 일단 이 녀석의 가격은 약 22만 8천원 정도로 PC 케이스 치고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모습입니다. 보통 우리가 PC 케이스를 구매할 때 10만원이 넘어가면은 빌드 퀄리티와 안정성을 본다 말하고 20만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감성을 본다 말하잖아요. 근데 저 역시 PC 케이스를 고를 때 감성, 디자인적 부분을 먼저 봅니다. 사실 내부에 뭐 어떤 기능이 있고 조립 편의성이 뭐 어쩌고 이런 거 솔직히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. 오직 이쁜 게 우선입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1세대 512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차이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데요, 원래 전면 우측에 붙어있던 이 IO 포트들은 전면 하단 부분을 옮겨줬고요, XL이나 미니에만 존재했던 후면 120mm 쿨링팬도 드디어 장착할 수 있게 되었죠. 사실 전작도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케이스 위치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 녀석은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라 탈착도 가능해져서 이렇게 전면 하단에 붙어있을 수도 측면 하단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. 탈착형 IO 포트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. 또한 패널 탈착 방식도 푸시 투 락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훨씬 더 편리해진 모습이죠. 게다가 이 녀석 OLED 레이저 에디션이나 XL 로그 에디션에만 들어있던 이 RGB 스트랩 역시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,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전면 부분에 확실한 포인트로 한층 더 멋을 강화한 모습이죠. 종합해보면 이 녀석의 디자인적 부분 전작을 계승한 걸 넘어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에 플러스 10점 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내부 구조입니다.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상상해보면 이 하단에 파워가 장착되고 그 위에 메인보드가 장착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, 이 녀석은 독특하게 우측면 선정리 홀에 파워가 설치되는 듀얼 체인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덕분에 이 PC를 봤을 때 파워가 보이지 않아 감성적으로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. 또한 비교적 선정리에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역시 강점이라 생각합니다. 게다가 하단과 측면에 최대 3개의 펜을 달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듀얼 체인버 구조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.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 듀얼 체인버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지금처럼 내부를 꽉 채웠을 때 드러나는데요, 자신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부품을 시원시원하게 보여줍니다. 특히 RGB 시스템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개방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. 하지만 이런 듀얼 체인버 구조여도 한계점은 명확한데요, 지금처럼 미적으로는 훌륭하나 하이엔드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조금 더 쿨링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죠. 511 쿨링 좋지 않아? 네, 지금처럼 쿨링이 좋다 말하는 부류와 쿨링이 나쁘다 말하는 부류로 나뉘는데요,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건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우선 쿨링이 좋다 말하는 분들은 흡배기 비율이 정합인 상황을 말하는데요, 반대로 이 녀석의 쿨링이 나쁘다 말하는 분들은 흡배기 비율이 무너진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. 즉 지금처럼 감성을 위해 하단 흡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배기를 채택하는 그런 상황일 때를 뜻하죠. 그렇다면 왜 일부 사용자들은 이렇게 흡배기 비율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용을 하는 걸까요? 그건 바로 감성, 성능보다 미적인 부분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. 바로 저처럼 말이죠. 그런데 이 녀석은 이런 고민을 싹 날려주기 위해 바로 메쉬 패널을 제공합니다. 물론 이 메쉬 패널 뿐만 아니라 이렇게 3개의 펜을 더 장착할 수도 있죠. 이를 통해 무려 13개의 펜을 장착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지금처럼 메쉬 패널을 장착 후 온도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, GPU 온도는 평균 0.5도씨로 오차 범위 수준이었지만 CPU 온도는 무려 10도씨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. 사실 GPU 온도는 이 전면 메쉬 패널보단 하단 흡기 쿨링 팬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CPU 온도는 충격 그 자체네요. 가만 보니까 이 게이머들이 쓸 게 아니라 우리 퀘이사전 편집자들이 써야 될 것 같아.
이 메시 패널 외에도 이 녀석에는 아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는데요. 부족한 전면 I/O 포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추가 I/O 킷과 케이스를 책상보다 아래에 두는 사용자들을 위한 상단 I/O 패널 킷, 거기에 그래픽카드를 세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그래픽카드 수직 장착 킷 역시 지원을 합니다. 그런데 이 녀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. 네, 바로 그래픽카드 업라이트 장착 kit인데요. 지금처럼 장착된 그래픽카드를 여기 측면 쿨링팬 부위에 세워서 장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자신의 그래픽카드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겐 이만한 선택지가 없겠죠? 하지만 업라이트 장착 시 디스플레이 케이블 연결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설치 전 케이블을 미리 연결하거나 기역자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런 PC 보통은 책상 위, 그것도 사용자 우측에 위치하게 돼 있는데요. 하지만 사용자 환경에 따라 좌측에 배치하기도 하는데요. 그런 경우 케이스의 후면이나 우측면만 봐야 하죠. 그런데 이 녀석은 케이스를 뒤집을 수 있는 리버스 모드를 통해 좌측에 배치해도 케이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죠. 이처럼 모듈식으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준 건 상당히 재미있는 전략이었어요. 그런데 이 모듈들의 가격이 재미있지는 않아요. 보니까 이 키트들을 모두 더하면은 29만 원이 넘는 케이스 하나를 더 사도 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. 게다가 그래픽카드 킷에서 PCI 4.0 케이블을 강제로 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긴 합니다. 차라리 3.0이라는 선택지도 같이 제공했으면은 소비자에게 피부로 와닿는 부담은 지금보다 덜하지 않았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모듈형 킷을 전부 다 사기보다는 본인이 당장 필요한 모듈형 kit만 골라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제가 만약 이 제품을 당장 산다면 이 메시 킷하고 수직 장착 kit만 구매할 것 같네요. 나머지는 있으면 좋긴 한데 굳이 지금 당장 지금까지 2세대 511 다이나믹 에보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. 오랜 기다림 끝에 풀체인지된 제품답게 이곳저곳 신경을 쓴 구석이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. 특히 하나의 케이스로 다양한 포맷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역시 리안리답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하네요. 네, 아무튼 저는 QMED였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못 참겠다. 야, 당장 사야겠다. 네, 거기 설인이죠? 네, 511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. 네네, 킷이요? 그거 싹 다 주세요. 싹 다.